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한 QR코드 위조 방지 대책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황선우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선 QR코드의 보안 문제 및 활용을 토대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도입한 이유와 이 기술이 QR코드 보안과 미학적 활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차입니다. 문제점으로 시작된 고민과 대책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후 해당 시스템의 적용 및 테스트, 그리고 결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순서대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히 스캔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QR코드는 코로나 이후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이듯 이 코드는 어떤 QR코드인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시나요? 단순히 로고와 QR코드만을 나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QR코드가 네이버로 들어가는 URL 주소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해당 코드를 촬영하면 전혀 다른 내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QR코드는 사용자가 해당 코드를 스캔하기 전까진 그 목적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QR코드를 설명하는 문구 등을 통해 우리는 그 기능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악용하여 최근 공유 킥보드나 공공기물 등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전혀 다른 QR코드로 바꿔치기를 하는 신종 범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QR피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를 유도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인 이 QR피싱을 방지하는 수단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으론 QR코드 자체에 이미지나 로고 등을 삽입하여 QR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QR코드 바꿔치기를 방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QR코드는 생산 또한 어렵지 않아 근본적으로 위험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QR코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면서도 그 기능을 짐작할 수 있는 QR코드를 생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러한 QR코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QR코드의 조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 QR코드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QR코드의 위변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QR코드의 기능과 그 이미지가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QR코드를 생산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에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텍스트 투 이미지 AI 모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여 독특한 QR코드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미학적으로도 발달한 디자인의 QR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AI가 받은 입력과 세팅 값에 따라 매우 다른 아트워크가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넷째,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과 화풍으로 QR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 생성해낸 QR코드를 우리는 QR코드 아트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결과물을 먼저 확인한다면 해당 시스템이 어떤 결과물을 생성해내는지 감을 잡기에 더 쉬울 것입니다. 위 사진들은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성해낸 QR코드 아트들입니다. 각 이미지는 아래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들로 접속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일반 사진으로 촬영하게 된다면 얼굴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QR코드 리더기로 먼저 인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은 QR코드 아트를 생성해내는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1. 오형과 원상복구에 강한 QR코드를 생성해내는 시스템. 2.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그림을 학습하는 시스템. 3. QR코드에 해당 그림을 조화롭게 그려내는 시스템. 이러한 요소들을 담은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프롬프트와 혹은 정보를 받는다면 해당 시스템은 이 입력을 통해 QR코드를 먼저 생성합니다.
조건적으로 이미지를 입력받는다면 입력받은 이미지를 트레인셋으로 하여 화풍을 학습합니다. 두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토대로 QR코드 ART 생성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QR코드 ART를 생성합니다. 지금부터 위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 생성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URL 등 정보를 토대로 QR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는 QR코드 제너레이터 API를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해당 API는 다양한 에러 커렉션 레벨과 패턴 및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QR코드 ART 생성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별다른 이미지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생성된 QR코드와 입력받은 프롬프트를 토대로 QR코드 ART를 생성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입력받은 테스트만을 기반으로 AI가 그림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QR코드를 생성하는 조건으로 담아내기 위해 컨트롤넷을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 라이선스로 배포된 텍스트 이미지 인공지능 모델로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디퓨전 프로세스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역산하는 과정에서 컨트롤넷은 피사체의 구도 및 자세 혹은 형태를 조건 부여하며 AI가 그 그림을 생성하도록 제어합니다. 다음으로 화풍 학습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옵션으로 입력한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만으로 사실 가능하지만 한 모델을 학습할 때마다 용량이 기가바이트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라 GUI를 사용하게 됩니다. 로라는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에 존재하는 웨이트 대신 새로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더 적은 파라미터로 튜닝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로라를 사용하게 되면 로라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 사이즈가 메가바이트 단위로 혁신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화풍 정역의 용량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선 해당 모델을 구현한 코에아 트레이너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진들을 학습시켜 로라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60개의 사진에 대해 에퍼크를 30, 배치 사이즈를 2로 설정하였고 베이스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인 Anything V3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80분가량 소요되었고 우측에 있는 사진들이 AI가 생성해낸 이미지들입니다. 이러한 스타일 및 화풍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모델, 체크포인트 혹은 세이프 텐서 파일을 생성해내는 것이 바로 로라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QR코드 ART를 생성해내는 시스템을 시연하는 영상입니다. 임시로 URL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주소를 삽입하였고 해당 주소를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스테이블 디퓨전의 컨트롤넷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후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를 묘사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였고 몇 분 뒤 QR코드 ART를 생성해내는 모습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 컨트롤넷의 웨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게 세팅할수록 QR코드의 형태를 각인할 수 있지만 AI가 그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강도를 낮게 설정할수록 그림의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 그림에 있는 QR코드 아트 중에서 현재 웨이트가 1.4, 1.5에 해당되는 그림만 카메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AI가 그릴 수 있는 자유도를 늘리기 위해 QR코드의 사이즈 및 방향을 조정하여 인풋으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비해 AI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 웨이트는 강도 높게 설정하지 않더라도 QR코드가 인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사의 경우 2D 스타일 그림과는 다르게 QR코드가 원활하게 녹아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 사진의 경우 웨이트를 1.7로 둔 경우에만 QR코드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QR코드 강도를 높게 세팅할 경우 원 이미지에 QR코드를 붙여넣기 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도 수정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QR코드의 별다른 암호화를 하지 않더라도 위변조 방지에 뛰어나면서 미학적으로도 확장성이 큰 대책이라는 점에서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그 기술의 활용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